시작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보시고 예습은 다 해오셨죠? 강의 계획서 보시고 예습 하시지 않았냐고요? 138페이지까지 강의 계획서는 저 밖에 붙여놓은 거 보셨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가면 갈수록 잘 안 되면 한 파트에 뭐 예를 들면 기본 윤리 이게 한 문제씩이라도 풀어보면 돼. 한 제목 하나에 소제목 하나에 한 학기라도 풀어보다가 한 문제씩만 정확하게 풀어보면 그것도 공부 많이 돼요. 대충 답만 보지 말고 정확하게 기본서나 요약집이나 이렇게 찾아가지고 좀 그 배경 지식을 익혀야 됩니다. 똑같은 문제는 그대로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똑같이는 지금 봤던 문제 똑같이 나올 확률은 없어요. 확률적으로 그 5개 지문이 똑같게 순서까지 똑같이 나오면 문제 유출되지 않는 한 불가능이라고요. 그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 원리를 기본 이론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가 되겠는데요. 기본 윤리 우리 요약집하고는 조금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을 수 있죠. 우리 요약집은 오히려 더 앞에 의무가 어디 있어요? 의무가 앞에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조금 순서도 이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책이 순서 똑같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순서를 조금씩 다 바꿔놨어요. 자, 거기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101페이지 2번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보조원, 임원, 사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의무가 아닌 것은 이게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등. 우리 프린터 31번 프린터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1번에 보면 개공등이 있습니다. 31번에 개공등. 개공등이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그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는 게 프린터 31번에 예금이 돈 모으려면 예금이 비결이다. 요즘 코인도 주식도 부동산도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예금 금리가 최고 높아요. 예금 7%까지 준다더라고. 예금 지금 특판 상품 최대 보통 3%는 줘요. 지금 작년만 해도 1%밖에 안 주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3배나 올라간 거잖아요. 예금이 비결이다. 돈 모으려면. 거래사고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결격사유 이게 개공등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지금 101페이지 문제에 개공등 답은 3번이죠. 거기 31번 프린터 맨 밑에 개공 플러스 소공,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거 이게 구분되어 있죠. 프린터 31번 31번 맨 밑에 2번에 개공 플러스 소공에 해당되는 게 뭐 있어요?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인장등록, 서명 및 날인 의무. 서명 날인은 모든 소속공개사가 전부 다 서명 날인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업무를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하면 됩니다. 소속공개사 직원이 10명 있으면 10명 다 하는 건 아니죠. 해당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연수교육 요건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3번에 보면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거 개시 의무, 보존 의무, 보정 설정 의무, 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는 개공에게는 있지만 소공은 작성할 수는 있죠. 소공이 확인설명했다고 해서 반드시 소공이 확인설명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소공은 설명은 했다 하더라도 작성은 개공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는 개공에게 있고 단 소공도 할 수는 있다. 자, 그래서 2번에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비밀 준수입니다. 비밀 준수. 의무 이 중에서는 비밀 준수가 가장 시험에 많이 잘 나오죠. 비밀 준수 의무. 개공 등의 비밀 준수 의무입니다. 비밀 준수. 비밀은 언제까지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개공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된다.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됩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됩니다. 반의사 불벌죄. 자, 그래서 101페이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2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된다. 민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위정하면 위정죄로 처벌받죠. 그래서 그럴 때는 진실이면 말해도 됩니다. 2번, 폐업하면 누설해도 된다. 그만두면 누설해도 된다. X죠.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3번, 비밀 준수는 개공 등의 의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안 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처벌합니다.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는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5번,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오로지 공인중개사법에는 이 비밀 준수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거 하나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폐업했다고 누설하면 안 됩니다. 요약집은 48페이지에 보면 있죠. 48페이지. 요약집 48페이지. 48페이지 제2절 기본 윤리에 2번에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 준수 의무. 자, 그래서 102페이지 4번 문제도 답 2번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오직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이거 딱 하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 확인 설명입니다. 확인 설명. 확인 설명할 내용하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두 개를 비교해야 된다 했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요약집 50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50페이지. 요약집 50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보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하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103페이지 그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모두 고른 것은 우리 프린터는 6번에 있습니다. 6번에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또는 예정 금액 같은 말입니다.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자, 우리 요약집 50페이지에 보면 공통적인 거 아닌 걸 밑줄 지났네요. 아까 5개 있었죠? 50페이지 왼쪽에 동그라미 3번 뒤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 그 다음에 4번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6번 바닥면 상태,
그 다음에 9번 취득 관련 조세. 이건 확인 설명할 내용이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동그라미 7번에 공시지가, 요건 정보 공개만 하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다만 정보 공개도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3페이지 6번 문제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모두 그런 것은 했는데 기업,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그 다음에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이게 뭡니까? 입지 조건이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경제적 가치, 요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할 내용이죠. 매수 신청 대리 프린터 34번에 있나요? 34번. 예, 프린터 34번 그 두 번째 까만 별표 확인 설명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 사항 동그라미 3번에 중개상물 경제적 가치 있죠. 프린터 34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치 놓으시라고요. 중개대상물의 경제적 가치.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도 있고 요약집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어디 있냐면은 223페이지에 보면 요약집 223페이지 요약집 서브노트 223 그 메뉴의 왼쪽이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오른쪽은 중개상물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왼쪽에 보니까 동그라미 3번 중개상물의 경제적 가치 있죠. 그 다음에 4번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는 9번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하는 거지 취득시 부담 인수해야 될 유치권 이런 거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치권은 권리관계에 설명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9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03페이지 문제풀이책 6번 문제 답은 5번입니다. 5번. 비업에 보면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가 양도소득세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 설명하면 되죠.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인데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설명해야 됩니다. 이거 판례가 있습니다. 취득세가 워낙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보통 주택은 1%, 2%, 3%인데 뭐 고급주택, 별장 이런 거 취득세가 훨씬 더 비싼 게 많습니다. 뭐 3주택이면 12%죠. 2주택이면 8%. 워낙 세율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취득세가 100만 원 나온다고 적어줬어요. 근데 11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손해배상 해달라고 소송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취득세 100만 원 나온다 했는데 1100만 원 나왔다. 잘못 설명해가지고 그럼 개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 있다 없다? 민사상 대법원 판례는 손해배상 책임 없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거는 개업공개사가 설명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 조세 법률주의라서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했든 못했든 의뢰인에게 불측의 손해,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다만 공인중개사법 위반, 확인설명 위반으로 500만 원 과태료 받는 것은 변론을 하고 그건 소송을 안 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건 소송할 필요 없고 그냥 민원 제기하면 되죠. 등록관청에 확인설명 잘못했다고. 그러면 500만 원 과태료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왜냐하면 불측,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어차피 세금은 설명했든 안 했든 정해져 있는 거니까 세율은. 자, 7번 103페이지 7번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해야 될 정보 공통적 사항에 속하는 것. 답 기억 하나네. 기억 하나. 1번이 2번이 답이고요. 니은의 취득 관련 조세, 중개보수 산출 내역은 확인 설명할 내용이고요.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정보 공개하면 안 되는 사항이죠. 정보 공개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해설에는 보니까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확인 설명 사항이나 공개 금지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확인 설명할 때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인적 사항을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설명은 미리 해야 되잖아요. 계약 성립되기 전에. 계약 성립되기 전에 이거 소유자가 누구다 이런 말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권리관계, 뭐 은행의 융자 그 건저당 설정된 거는 해야 되지만 금액이 얼마인지, 소유자가 이거 박용덕입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성명 누구다, 주소, 이게 매도인 주소가 어디 있다 이런 거 알 필요 없잖아요. 권리관계 물론 설명해야 되는데 주소, 성명, 인적 사항을 설명하라는 거는 조금 우리 해설이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이 책에 그냥 은행, 물론 권리관계 뭐 유치권이 설정돼 있거나 또는 가압류돼 있거나 이런 건 설명해야 되죠. 건저당 설정돼 있는 내용 이런 건 설명해야 되지만 성명이 누구, 매도인 성명이 누구다 이거 알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주소 성명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권리관계,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돼 있거나 건저당이 설정돼 있거나 전세권 설정돼 있거나 이런 거는 설명해야 되겠죠. 당연히 권리관계는 설명해야 되는데 주소 성명까지는 저는 설명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해설은 맨 밑에 103페이지 확인 설명사항이나 정보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7번에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2번이 명백합니다. 공통적인 사항. 그 요약집 50페이지 맨 밑에 공통적이 아닌 걸 밑줄 쳐놨어요. 50페이지 맨 밑에 공통적인 거 아닌 걸 밑줄 쳐놨다고요? 그럼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공통적이라고요? 거래 예정 금액 이런 거 공통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요즘 출제 경향이 이렇게 박스형 문제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이런 형태가. 박스형 기억련 이런 형태가. 틀린 것은 했는데 기억, 권리관계를 설명한 경우에는 등기사항 증명서 등 근거 자료를 취득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된다.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할 의무는 없죠. 지금 현업에서는 보니까 개업공개사들이 교부도 해주더라고요. 어차피 설명했으니까 그거 보고. 근데 법적으로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면 되는 거지 교부할 의무는 없죠. 확인 설명서 서식은 교부해야 되지만 등기사항 증명서까지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제시는 해야 됩니다. 설명할 때 보여는 줘야 되죠. 자, 이 등기사항 증명서 보십시오. 지금 건저당 설정 얼마 돼 있죠. 채권 제어 금액 이렇게 설명은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문 따고 들어가서 조사할 권한이 있다. 없죠. 수사권은 없습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 지금 뭐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안 알려줘. 그러면 문 따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 못하죠. 틀렸습니다. 니은. 디귿,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분사무소는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전국에 각지에 분사무소가 있어요. 그럼 부산에 계약 한 건 하면 사장이 계약서 도장 찍으러 가야 되잖아요. 이거 서명 날인 하려면 맨날. 제주도 있으면 제주도 가야 되고, 그럼 동시에 제주도에도 계약 들어오고 부산에도 두 군데 계약 동시에 들어오면 사장 몸은 하는데 어디로 가냐고요. 그래서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사장이 전국에 동시에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대표자가 X입니다. 책임자가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고 및 날인입니다. 및 날인. 그래서 틀린 것은 답 5번 전부 다 해당됩니다. 옛날 사법고시에서는 몇 개인가 해서 개수형 문제가 6문제 정도 출제됐어요. 40문제 사법고시 1차가. 근데 우리 공개사법에도 옛날에는 몇 개인가 이런 개수형 문제가 최대 4문제 나오고요.
보통 2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과거 기출문제 경향이. 근데 작년부터 갑자기 이렇게 기억니은 해가지고 이런 빡센 문제가 무려 16문제 나왔다고. 평소 때는 10문제 정도 나왔어요. 10문제 이렇게 빡센 문제가. 좀 더 어렵죠. 빡센 문제가. 자, 답은 11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옳은 게 어려워요? 틀린 게 어려워요? 그 오지선다행 문제는? 오지선다행은 옳은 게 어렵고요. OX는 틀린 게 어려워요. 그 옳은 거 한 문제 정확하게 풀어보면 틀린 거 5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106페이지 12번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중개 의뢰받은 경우에는 확인 설명하고 즉시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쌍방에 교부해야 된다.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확인 설명서 작성은 거래계약서 작성 시죠. 요약집 53페이지 메뉴의 표. 요약집 53페이지 메뉴의 표에 보니까 그 시기가 나와 있잖아요. 중개상물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하고요.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중개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교부하죠. 시기가 서로 다르다고요. 지금 우리 문제는 설명하면 즉시 그걸 즉시 교부해야 된다 했는데 X입니다. 교부는 거래계약 성립되고 나서 교부하고요. 성립되면서 계약서 작성 시에 작성해서 교부합니다. 계약서하고 같이 교부하죠. 그 쌍방에 교부하는 게 3가지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정설정, 증명서류. 지금 현업에서 계약하니까 요 3개는 교부를 잘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해줘요? 그 파일에 넣어가지고 준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국토부에 많이 그걸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만약에 3개 교부 받아놓고 버리고 안 받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보증관계증서, 공제증서 이것도 교부해 준다고요? 교부 받아놓고는 안 받았다 하면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확인설명서 서식 맨 뒤에 보면 확인설명을 듣고 보증관계증서를 수령했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요. 그거 안 받았다 이런 말 못해요. 이제 도장 찍어놓고 서명 및 날인해놓고. 2번 개업공개사는 확인설명을 위하여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중개사물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요약집 51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맨 뒤에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2번 그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시험에 설명하고 대신에 설명하거나 이렇게 해서 X로 나왔어요. 기출문제.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되어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거 뭐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임차인이 물었으면 개업공개사는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줘서 나도 모른다 하고 찍어주면 된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계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알아내야 되겠죠. 그 지금 법무부, 국토부 유권해석에 하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 안 했을 때 그 화재 예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안 해도 처벌 규정은 없대요. 지금 과태료나 벌금 징역은 없어요. 다만 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화재 예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설치하도록 의무화는 돼 있다고. 처벌 규정은 없지만. 근데 설치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에 따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야 된다고요.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했으니까 불법 행위를 한 거잖아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물주라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하는 게 좋겠죠. 각 실마다 설치해야 돼. 거실, 방이 2개면 2개 방마다 다 설치해야 된다고요. 빌라, 원룸 같은 거 이런 걸 설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설치해 주는 게 좋아요. 한 5만 원도 안 해요. 인터넷에 보면 단독경보형 감지기 하면 다 해봐다 5만 원밖에 안 하고 그게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배터리로 해가지고 10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더라고요.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 이런 게 있잖아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불나면 그 설치하는 게 좋아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 자, 그래서 요구하여야 한다. X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했는데, 우리 요약집 53페이지 맨 위에 박스 맨 밑에 위반시 제재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오른쪽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작성, 교부 의무 없다, 보존 의무 없다. 동그라미 3번에 서명 및 날인 위반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돼 있죠. 그래서 자, 우리 문제풀이 106페이지 12번에 동그라미 3번은 업무정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옛날에 업무정지였어요. 옛날에는. 이게 2014년도에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6개월 이하 업무정지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제재가 강화됐습니까? 완화됐습니까? 이게 완화됐다고 밝혔어요. 국토부에서는. 그 6개월 동안 문 닫아놓고 업무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500만 원 돈으로 떼우는 게 더 완화된 거래요. 6개월 동안 월세 내고 한 건도 못 하는데 500만 원 한 건 중개해가지고 그냥 500만 원 다 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완화된 거예요. 완화 제재가 6개월 이하 업무정지에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왜냐하면 이거는 긁고 넘어지면 무조건 확인 설명 위반은 걸릴 수밖에 없어요. 민원 넣어버리면. 못 들었다 하면 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녹음도 해놓고 휴대폰 전화도 저한테 그 해제 대리권 안 받아가 해제한 거 그분도 다 녹음은 하고 있다더라고. 모든 통화는 녹음되도록, 자동 녹음되도록 어플도 다 있죠. 휴대폰 그 사무소에 쓰는 전화기도 다 녹음되도록. 나중에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되고 있다는 걸 알면은 말 같은 거 조심하면 되잖아요. 욕하고 싸우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일부러 욕하고 폭력을 유발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문제 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 조금 얼마 전에 그 안산에서 나왔어요. 여자분이 마사지 받으러 갔는데 뭐 강간당했다. 마사지 샵에서 여자가 그 여자 2명 가는데 혼자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친구하고 가가지고 마사지집 업주 때려가지고 오히려 남자친구 구속됐어요. 그 남자친구는 구속되고 업주는 구속 안 됐어요. 아예. 업주는 뭐 손님 합의하에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입증하기가 애매하잖아요. 합의인지 뭐 강제인지 애매하잖아요. 그 여자분은 너무 피곤해가 잠자고 있어서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이 증거 없으면 그 애매하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남기고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 아까 분사무소는 누가 한다고 했어요? 책임자가 한다고 했죠? 서울의 본사에서 부산에 계약 한 건 할 때 그 도장 찍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몇 년 보존이다? 3년 보존. 요약집 53페이지 맨 밑에 표에 그 3년 보존, 5년 보존, 일반교부, 쌍방교부 이런 거 적어놨죠. 53번 요약집 맨 밑에 법정서식 있음 없음.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잖아요. 이런 거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요약집에 다 있어요. 요약집하고 우리 그 프린트 내드린 거 2장 하면 다 나온다고. 거기 안 나오는, 요약집에도 없고 내드린 2장 프린트에도 없는 문제라면 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사이드에 있는 거고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요. 자꾸 찾아보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냥 답만 보고 넘어가지 말고. 12번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확인 설명과 관련해서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옵니다. 그 13번은 답만 보면 틀린 것. 2번 갑이 다른 개업공개사와 공동중개한 경우 확인 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개사 중 1인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가 아니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공동중개를 아까 공동중개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고. 그 공동중개한 모든 개업공개사에게 있다. 아니면 확인 설명은 매수 의뢰인한테만 하면 되니까 매수 의뢰를 받은 개업공개사한테만 있고 매도 의뢰 받은 개업공개사에게는 책임이 없다. 답이 뭐냐고요? 모두 다에게. 도장 찍는 거는 책임지려고 도장 찍는 거잖아요. 확인 설명서 계약서에 모두 다. 그 예를 들면 이천에서 토지 같은 걸 거래하다 보면 실제 그 마을의 이장들 막 이런 거 새마을 지도자, 사회치 회장 뭐 하여튼 동네 유지들 있어요. 마을에 보면은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 그런 사람들 끼고 해야 되거든요. 토지 중개하려면. 그럼 그런 분들한테도 다 보수를 떼준다고. 근데 그 서명 날인은 받을 수 있어 없어요? 개업공개사 아니니까 못 받겠죠. 그 개업공개사들은 여러분들이 공동중개에 참여한 개업공개사는 다 받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손해 생기면 다 연대 책임을 져야 나한테 내가 부담하는 책임이 좀 줄어들잖아요. 내가 다 했다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던데 빌라가 다 새가지고 막 곰팡이가 엄청, 빌라 옥상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 물이 다 새가지고 완전히 곰팡이 피했는데 그 2,500만 원 든대 수리비가. 그럼 그 옥상 꼭대기층 그 사람 혼자서 부담 다 해야 된다. 아니면 빌라 전 세대가 다 같이 돈 부담해야 된다. 답은 뭐예요? 전 세대가 다 부담해서 1층한테 돈 내라니까 나는 물도 안 새는데 내가 미쳤다고 내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꼭대기층에 나 지금 돈 모아놓은 거 10원도 없다. 2,500만 돈이 없어 못하겠다. 그 어떻게 되냐? 번호 가서 찾아가서 물으니까 그러면 안 낸다고 하면 일단 그 물 새는 집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수리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하면 된다 하던데, 구상권 행사하려도 돈 없다고 하면 실제 받아내기는 쉽지 않죠. 돈 없다고 하면. 돈 없는데 뭐 돈 없다고 감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제 아파트 같은 거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걸 조금씩 적립해 놓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공사하면 되는데 이 빌라 같은 거는 그런 것도 있다고요? 그거는 하자보수 보증금이, 그거는 그 지금 말하는 건 하자보수 보증, 그거는 하자보수 보증금이고. 아니 돈 나는 좀 다 쓰고 없는데 뭐 지금 있어야 하지. 이거 적립을 해놔야 되는데 돈 주면 돈은 보면 다 써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해 그걸. 그러니까 하자보수 보증금하고 장기수선 충당금하고는 달라요. 하자보수 보증금은 사업 주체가 공사하는 사람이 맡겨놓는 게 하자보수 보증금이에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 사용검사 받고 나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징수 적립하는 게 장기수선 충당금이에요. 오래되면 교체하고 해야 되잖아요. 전부 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해놓는데 빌라는 하자보수 보증금은 있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은 없나 봐요. 자, 12번에는 답 4번, 13번은 답 2번입니다. 모두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자, 계약서 작성 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107페이지. 15번 같이 이렇게 박스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시험에.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프린터는 5번, 프린터는 5번이 아니고 우리 프린터는 9번에 있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계약서 필요적 사항 9번에 있죠. 요약집은 49페이지 메뉴의 박스에 있습니다. 자, 계약서 필요적 사항 우리 프린터 9번에 보면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같이 시작. 인권 조교. 여러분들은 나중에 시험장에 이거 프린터만 가져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린터 위주로 자꾸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거래 금액, 물건의 인도일, 시, 권리 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입니다. 모두 다 해당되죠. 15번에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시작. 예, 그래서 5번이고요. 5번. 자, 1번 1번이 아니고 14번도 풀겠습니다. 107페이지 14번. 법정 서식에 의해서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법정 서식은 요약집 4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그 바로 위에 동그라미 1번 법정 서식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없다라고 돼 있죠? 요약집 4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세 번째 줄 찾았어요? 요약집 48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줄 법정 서식이 없고 다만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법정 서식 사용해야 된다. X. 2번은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계약서 적으면 안 된다. 요약집 49페이지 맨 밑에 다섯 번째 줄 동그라미 6번에 있잖아요.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라고 돼 있죠.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계약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다 같은 말입니다. 거짓계약서 적으면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소속공개사는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3번 계약서 3년 보존이 아니라 요약집 49페이지 5번에 밑에서 한 10번째 줄 5번에 5년 보존이라고 돼 있죠.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입니다. 요약집 54페이지 요약집 54페이지 박스에 보면 3년 보존, 5년 보존, 3년 보존 2개, 5년 보존 4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요약집 54페이지 박스에 있습니다. 5년 보존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등록관청이 표준서식 정해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약집 48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 주어 국토부 장관 시험에 국토부 장관 대신에 등록관청, 시도지사, 협회 다 X.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번 소속공개사는 모두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소속공개 직원 10명이면 도장 10개 다 찍어야 된다. 그 업무를 수행한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9페이지 19번 109페이지 19번 쌍방교부해야 되는 서면입니다. 요약집 53페이지 맨 밑에 박스 쌍방교부, 일방교부 해당자가 일방이죠. 53페이지 맨 밑에 그 쌍방교부하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게 계약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정설정증명서류 3개 요거 쌍방교부 제가 파일에 넣어서 준다고 했잖아요. 헬업에서도 현실적으로도 요 3개는 잘 주더라고요. 옛날에는 보정설정증명서류 잘 안 줬어요. 솔직히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보정관계증서도 줍니다. 3개 다. 왜냐면 왠지 손해배상 내가 해줄 수 있다 이거 주면은 의뢰인이 모르고 있다가 손해배상 청구할까 봐 옛날에는 안 줬다고요. 근데 안 주는 그 자체가 100만 원 이하가 되려요. 교부 안 하면. 그래서 요즘은 잘 주고 있어요. 3개입니다. 3개. 답 2번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관계증서. 거래대금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해당자에게만 교부하면 되겠죠. 우리 요약집 53페이지 맨 밑에 박스 맨 밑에 해당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는 19페이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1번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이 있으나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다. 맞습니다. 법정서식 없는 거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거 거래계약서, 금인계약서, 중개보수영수증,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정정신청서 이런 거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굳이 없는 걸 없다고 하는 이유는 왠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없다고. 해제신고서, 변경신고서는 법정서식이 있는데 정정신청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일반 중개계약 체결 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 여부는 임의사항이나 전속 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맞죠? 전속 중개계약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죠. 했으면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계약서 5년 보존,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우리 책에는 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조문에는 보존이라고 되어 있고요. 물론 시험에 보관 X, 보존 O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구분의 실익은 없다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자꾸 법조문에 있는 대로 쓰려고 노력은 해요. 이거 법조문에는 보관이라는 말은 또 이게 공인전자문서센터에는 보관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요 표현 한 번만 있어요. 보관이라는 말. 그 외에는 전부 보존이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보존 보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5년이냐 3년이냐 그게 중요하다고요. 맞습니다. 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4번 국토부 장관은 계약서 및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사항이니까 쓰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 없죠. 그 일반 중개계약서는 권장계약서가 법정서식이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도 없고 현재 권장하는 서식이 없다고요. 거래계약서는 할 수 있습니다. 5번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태료가 아니라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6월 이하의 업무정지. 보존 의무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그 요약집 50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보존 안 하면 업무정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50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 6월 이하의 업무정지라고 되어 있죠. 6월 이하의 업무정지고 법률에는 국토부령의 개별 기준은 3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5번, 21번에 5번이고 22번 이게 22번 작년의 기출문제입니다. 작년에 이런 기출문제 박스형 문제 16문제 나왔다 했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를 보관되어 있으면 따로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 계약서 확인설명서입니다. 답은 2번인데요. 전자계약서 인터넷으로 계약서 적으면 종이계약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고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계약서만 전자적으로 적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계약서는 전자적으로 적고 확인설명서는 종이 확인설명서 적는 게 아니에요. 전자계약서 적으면 확인설명서도 같이 전자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계약서 확인설명서 따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고 필요할 때 불러오기를 해서 언제든지 출력 가능해요. 개업공개사들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도 직접 로그인하면 불러오기가 가능해요. 심지어 그 애플리케이션에도 보면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전자계약이라고 치보면 어플이 있고요. 거기에서도 불러오기 가능합니다. 어플에서도 PC 버전도 PC에서 컴퓨터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럼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오기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전자계약서 적었으면. 여러분들도 현업에 가면 전자계약서를 한번 꼭 적어 보십시오. 처음에 불편한데 한 번만 해보면 굉장히 편리해요. 저는 전자계약서를 그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 다 해봤는데요. 임대차 계약 했으면 따로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 없고요. 그리고 주택 임대차 신고도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시스템에서 다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러 갈 필요 없고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되고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해제하면 자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 따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경제적인 이유는 그 등기 비용을 등기 보수를 30% 할인해 주고요. 은행 대출 금리를 0.2% 할인해 줍니다. 지금 해주더라고요.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디딤돌 대출 이런 것도 다 0.2% 할인해 줍니다. 오히려 기준금리보다도 더 낮아요.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2.25%입니까? 지금 현재? 몰라요? 몰라도 됩니다. 빅스텝 0.5% 포인트 올렸잖아요. 미국에는 자이언트 스텝 0.75% 올리는 걸 자이언트 스텝이라 하더라고요.
0.25%포인트 보통 올리는데 한 번 올릴 때 지금 우리는 0.5%포인트 올렸어요. 빅스텝이고요. 지금 환율이 1320원입니다. 1달러에. 그 달러에 투자하라고 지금 옛날에 그러는 걸 진짜 달러에 투자했으면 돈 벌겠더라고요. 지금 투자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1300. 지금 비싸다고요? IMF 때는 2,000원 갔었어요. IMF 때는 2,000원 달러당. 네. 자, 그래서 22번에는 답 2번입니다. 2번. 전자계약서에 대해서 시험에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손해배상 책임 보정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10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